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쌤이에요. 십지선다형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니 쉽지 시간이에요.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적절한 것 3개 골라주세요. 첫 번째는 늘 항상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해사한 얼굴의 그녀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사하다라는 것에 해라는 글자에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해사하다는 이렇게 아이의 해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해사하다는 얼굴이 희고 곱다랗다의 뜻으로 쉽게 화사하다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사하다는 고유어이기도 한데요. 고유어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말과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보는 고유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음을 예를 들어 예사 소리면 거센 소리나 된 소리로 바꿔보거나 혹은 반대로 된 소리나 거센 소리로 되어 있으면 원래 예사 소리로 바꿔보거나 또 아나 오 같은 양성 모음으로 되어 있으면 어나 우와 같은 음성 모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고유어가 딱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어는 결국 본뒤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거기로 파생되어 나가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외우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쉽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니 가슴이 떨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밖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밖은 붙여 써야 하고요. 그럼 당연히 뒤에 오는 의라는 조사도 앞말에 붙여 써야겠네요. 그래서 뜻밖의 라고 온전히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서 쓰여야 하겠습니다. 뜻밖은 한 단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나를 모르는 채 하는 것이 고가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고가은이라는 말이 표준어 규정에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선지였습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을 공부할 때는 가끔 보면, 이건 그냥 한글 맞춤법 문제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도 결국은 표기된 걸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한글 맞춤법 문제랑 다르지 않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느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의 선지를 나눠 놓고 있긴 하지만 결국 같은 겁니다. 표기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고가은이 아니라 고가운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 형태가 고깝다인데 여기서 다를 제외한 고깝까지가 의미를 잘 담당하고 있는 어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간은 활용할 때 모습이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가 올 때에만 그 비읍이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간이 비읍으로 끝나면 비읍 불규칙 용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비읍이 우로 바뀌어 고가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발음법과 관련된 건데요. 아기가 소록소록 잠이 들었다. 소록소록 맞는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록이라는 첫 번째 말에 받침을 봐주세요. 받침 기억이죠. 그리고 그 기억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소록의 첫 소리를 봐주세요. 그게 시옷이죠. 이 시옷은 그에 해당하는 된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안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이들끼리 부딪히면 된 소리를 뒤에 것을 된 소리로 만드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따라서 소록소록이 아니라 소록소록이 되는 거죠. 경음화 현상에 의해서 앞에 오는 기억이 뒤에 오는 시옷을 된 소리로 바꾼다는 거. 앞에 것에 있는 요 시옷은 첫 번째 소의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표기되어 있지 않은 첫 음절, 첫 글자에 된 소리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예를 들어 뭔가에 흠뻑 젖어 들었다라고 말할 때 절다. 우리 흔히 이걸 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땀에 쩔었어. 이렇게요. 근데 그건 기본 형태가 지읒, 쌍지읒이 아니고 지읒 하나거든요.
그러면 첫 음절, 첫 소리, 지읒이 된소리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쩔로 발음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경음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된소리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클레오파트라. 딱 보기만 해도 좀 어색하시죠? 외래어 표기법 문제고요. 이렇게 쌍비읍과 같은 된소리가 외래어 표기법에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몇 개를 제외하면요. 따라서 얘는 클레오파트라. 거센 소리인 피읍이나 아니면 뭐 예사 소리에 해당하는 것들, 뭐 기역, 비읍, 뭐 이런 것들로만 쓸 수 있고요.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이런 된소리로는 외래어 표기법에 잘 적용시켜서 그런 된소리들을 적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임기응변,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넘기는 것 가능하죠. 왜냐하면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변통성 있게 변하는 그런 상황에 맞게 그 자리에서 처결함, 그 자리에서 행동해서 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처결이거든요. 그럼 임기응변은 이 문맥에 맞게 제대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일곱 번째는 윗사람이라는 파생어라는 평가를 내린 파생어라고 분석을 한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사이시옷 보이시죠? 그럼 이제 아시겠죠? 사이시옷이 붙었다는 것은 이건 파생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뒤에 오는 사람을 사람 이렇게 된 소리로 만들어주니까 앞에 시옷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앞에 이렇게 안울림 소리가 오고 뒤에도 안울림 소리가 오면 두 개가 부딪혀서 뒤에 말이 된 소리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것이 된 소리가 나니까 그 환경을 사이시옷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사이시옷은 그러면 합성어에만 들어가겠고 이걸 분간하려면 사이시옷처럼 생긴 받침에 들어있는 시옷을 지워보세요. 받침에 있는 시옷을 지우고서도 그 단어가 있는 단어인지 없는 단어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윗에다 시옷을 지워봤습니다. 근데 위라는 단어 있죠. 그러면 이때 시옷은 사이시옷이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사이시옷이 붙어있는 건 앞뒤의 단어가 각각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두 개 탁 합쳐져서 윗사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첫사랑, 뭐 첫이라고 하는 단어에 시옷을 보고 이것도 그러면 사이시옷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옷을 지워보세요. 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여기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뭔가 시작을 의미하는 그 첫의 의미가 살아있으면서 처라는 단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첫에 나와 있는 시옷은 사이시옷이 아닌 거죠. 여덟 번째는 한자어 문제입니다. 숙환에 한자가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볼까요? 숙환이라는 단어는 그 한자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숙환에는 이 환자가 잘못 쓰였습니다. 숙환은 잘숙에 근심환이 들어가서 오래 묵은 병이라는 뜻이 완성되는데요. 그 지우기 전의 글자는 바꾸다의 뜻이에요. 교환, 뭐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환자거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숙환은 오래 묵은 병으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아홉 번째는 고유어에 대한 문제고요. 노량으로 걸음을 걸었다 할 때 노량이라는 단어가 뭐 노량진 같은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량으로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그는 일어나서 그저 그냥 느릿느릿 여유롭게 걸음을 걸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대로 된 뜻으로 문맥에 맞게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순화어인데요. 핀트를 초점이라는 말로 순화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그 여러 노력에 의해서 어려운 뭐 외래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핀트는 초점으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 모두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 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정답 3개, 6번, 9번, 10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알찬 시간이었죠?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꼼꼼하게 십지선다에 걸쳐서 국어 공부 확실하게 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